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관리위원회 의장, 전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집합 건물에서 어떤 사업용 부동산의 지금 가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치적인 측정을 조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기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재산권이겠죠, 그렇죠? 재산권이 시간 가치와 시간이 날로 가면서 시간 가치가 더불어 좀 향상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상가가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 영업도 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께 제가 광고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관리단을 반드시 조직하셔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단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관리단 자체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에서 훼손되게끔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또 막심한 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후로 또 미루도록 하고요. 지금 저 늘 유튜브나 뭐 어디 보면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저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즘 꾸준히 관리단 조직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시려고 경기도, 뭐 서울, 특히 요즘에는 부산과 전라도, 광주 이런 쪽, 대전 이런 쪽이 아니고 서울 쪽에서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에 있는 뭐 세종시에서도, 강원도 이런 데서도 좀 가끔 연락이 좀 오시는데, 아무튼 제가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해결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용 부동산 가치 측정인데요. 우리는 수익률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본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득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은 뭐냐면 그냥 시세 차익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어떤 상가를 하나 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세금 떼고 이거 다 떼고 나서, 3억 5천 정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이 딱 5천에 지금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시세 차익에 따른 자본 수익률은 얼마 되느냐면은, 3억 5천 빼기 3억 하면 좀 5천만 원이죠. 이걸 3억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대략 해보면 여러분들 자본 수익률이 약 17%가 여러분들 지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5천만 원 정도면은, 그렇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익률이라고 또 있게 되는데, 소득 수익률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3억 주고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억 주고 샀을 때, 3억에 따른, 뭐 월세가 있을 겁니다. 월세가 얼마 정도라고 한 125만 원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죠.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소득 수익률은 약 5%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월세 전환 이율까지도 이렇게 따지고 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금에서 다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빼버립시다, 그냥.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17%에다가 5%를 더해주면, 그렇죠. 22%가 나오게 되죠. 이것이 총 투자 수익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사업용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자본 수익률은 시세 차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소득 수익률이 있다. 소득 수익률은 그 매달 월세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세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소득 수익률을 더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자본 수익률과 또 소득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면 한국감정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그 검색에 들어가 보면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선생님도 여기 제가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가 봤는데, 여기 뭐 시장 동향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시장 동향에 보면 사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투자 수익률은 약 2%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산이 약간 투자 수익률은 1.63%가 되네요. 자본 수익률은 상당히 지금 0.42% 상당히 낮고요. 소득 수익률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금 낮은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준 부분은 저희 상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 상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소유주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해서 관리단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주변 환경 여건 자체가 해운대 그 마린시티다 보니까 저희 쪽은 어떤 주거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점점 자본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좀 소득 수익률도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욱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 그 상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가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노력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가에 계신 분들께서. 그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점점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제가 뭐 잠깐 시간이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보증금을 월세 전환으로 할 때, 그 월세 전환율은 보통 12%를 잡는데요. 요거는 지금, 통상적인 우리가 지금 보증금, 뭐라 해야 될까요? 통상적인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월세로 이렇게 지금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체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나 반대로 월세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금 보통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보증금 그 자체를 받아가지고 운영 수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12%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졌다. 다시 말해서 1천만 원의 갭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그 1천만 원의 갭은 월세로 얼마만큼 따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아마 여러분들 또 계약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소유주분들께서는. 또 임차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사실 알아야 거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니까요. 만약 12%로 한다면 그 1천만 원, 그 감액된 1천만 원에 대해서 12%지 않습니까? 그러면 1천만 원에 12%죠, 전환율. 그래서 12개월로 또 나눠주면 날아가니까 결국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이 월세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었다 월세가 됐다면 11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요 정도로 제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부동산 집합 건물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두 가지를 대해줘야 된다. 첫 번째로는 뭐 있죠? 그렇죠. 자본 수익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본 수익률과 두 번째는 뭐 있죠? 소득 수익률이었죠. 이제 요 두 가지를 잘 따져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집합 건물과 관련된, 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하면, 한국감정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위치에 따른 물리적인 상태라든지 돈의 시간 가치 있는 걸 다 빼고 한 겁니다. 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거품을 딱 빼버리면 훨씬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이렇게 집합 건물에, 이게 좀 문제점이 많다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저희 연락도 오고, 또 실제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좀 잘 단합하셔가지고, 관리단을 잘 조직하셔서 여러분들 재산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좀 이러다 보면 관리비도 투명하게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리단에서 소유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기 때문에 소유주분들끼리는 정말 좀 서로 간에, 큰, 다툼이 없는 경우면 서로 웬만한 거는 좀, 서로 위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위해주더라도 여러분들 공정성의 훼손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그냥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100만 원을 줬다 합시다. 그러면 50만 원 주고도 고마운데 다른 사람 100만 원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100만 원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협의를 좀 하되 공정성 부분은 여러분들은 훼손 안 하도록 서로 간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좀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도 서울 쪽하고 경기도 세종시에서도 연락이 왔던데, 여러분들이 좀 투쟁이 아마, 여러분들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재산권을 보존시킬 겁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또,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아마 값진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조직을 만드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주시고 소유주분들끼리 그리고 입점주분들한테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 상가는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만 저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 조직되기 전에 그 관리업체의 어떤 문제점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 우리가 공공성이나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서는 많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관점에서 제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만 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저희가 청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청산을 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그런 부분이 좀 생길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언젠가는 좀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겠지만은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소유주나 입점주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건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업체나 이런 부분이 잘 세팅이 되고 투명하게 경영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주분들하고 되도록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재산권은 어쨌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투쟁을 좀 힘들더라도 해주시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가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바람이라고 저도 볼 수 있고요. 보람도 좀 됩니다, 사실은. 자, 오늘 그래서 요 정도로 좀 횡설수설한 것 같는데요. 자, 오늘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